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구라에서 특별히 이번에 2025 시즌을 맞이해서 KBO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다른 날 아닙니다. 예. 네. 근데 확실히 잘 치네요. 아니 다른 날로 괜히 뭐 거짓말하는 거 같아. 같은 날인데 이게 두 개 나눠서 찍은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했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대되는 선수 그리고 기대되는 선수의 영상이 올라갔고, 자 이번에는 걱정되는 선수를 저희가 꼽아볼 텐데, 이번 시간도 역시 메이저리그 전문가죠. 21세기 야구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이창섭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런 게 좀 자기적이지 않냐? 그렇긴 하지만 만나가지고 두 번 인사하는 거. 그렇긴 하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그럼요. 해요. 이것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기대가 되는 선수들보다 이게 아마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걸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대되는 영상에 이제 이거 언제 올라냐고 맞아요. 물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창섭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되신 건지,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사랑하시게 된 이유, 왜 어떻게 빠지셨는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저 메이저리그를 이제 뭐 당연히 본 거는 뭐 박찬호 선수, 뭐 김병현 선수 이렇게 이제 그 코리안 이거 1세대부터 봤는데 제가 메이저리그에 빠지게 한 건 롯데예요. 네? 그 비밀번호 찍을 때부터 저는 사실 정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8889 네, 그때. 그래서 그냥 미국 야구나 봐야겠다. 그러면 KBO 롯데 야구를 네. 보시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넘어가신 그래서, 거예요? 이게 더 재밌네. 여기도 자이언츠가 있네. 그래서 근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은 아니잖아요. 원래 좋아했죠. 에리번즈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양분을 먹은 지금은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때 본질 안 좋아하는 건 메이저리그 안 본 겁니다. 맞아. 그렇지. 그때 본즈는 뭐 최고였는데. 메이저리그 혁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추악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저도 이제 좀 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메이저리그가 일로 됐는데 원래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KBO 리그는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파야겠다. 여기는 별로 없네? 김용준? 근데 미국 그 메이저리그 팀 중에 네. 어떤 팀 좋아하세요 지금은? 저는 빨리 끝나는 팀. 중계할 때. 중계할 때. 아니, 나랑 비슷하네. 홈팀 일단.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축구의 말을 안 하는. 축구로 따지면은 서영욱이 1세대 첫 번째 해설이었다면 그렇죠. 이제 박문성이 뒤를 따라갔는데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게, 네. 근데 네. 이제 박무성 의원이 워낙에 급이 높으니까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에 헷갈렸어요. 메이저리그 따지면 이제 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형준이 형 다음 세대죠. 우리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방면이 있잖아요.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해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글을 이제 쓰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글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저 숫자였어요. 네? 숫자.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KBO 리그에서 사실 그 숫자로 뭘 풀어내는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세이버 지표에 관심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야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글로 쉽게 풀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제 글을 쓰면서도 저는 이제 스토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글쟁이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메이저리그는 더 방대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 한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좀 흥미롭게 소개를 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뭐 이제 숫자를 이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 얕은 지식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빌 제임스입니까? 톰 탱구입니까? 통텐거죠. 빌 제임스는 1세대인데 그 1세대에서 이제 끝났다라면 이제 위험했을 거고 물론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계속 아는 것 자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장인이 있는데 네. 장인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뭔가 좀 세이버의 어떤 그 대중화를 이끈 거는 톰탱고가 아닐까. 물론 빌 제임스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클랜드와 템파베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톰탱고, 빌 제임스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세이버에 숫자에 관심이 있게 만들었던 공로는 오클랜드의 머니볼, 그 템파베이 페니볼이겠죠. 제가 이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빌 제임스, 톰 탱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이 별로 왔는데 답을 기똥차게 한 거죠. 우문현답이죠, 우문현답. 질문을 이상하게 했는데 답변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네. 아닙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이창섭 위원님과 함께하는 KBO 기대되는 선수에 이어서 이제 걱정되는 선수 3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선수 누굴 뽑을까요? 어려웠다고 야, 들었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왔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또 올해 이제 다 빗나가는 바람에 이거 안 알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장성호 위원과의 친문도 있고 그 그렇죠. 야구라가 이제 또 저희 21세기 홍보도 많이 해줬고 아, 그래서 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결단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 선수는 누구냐? 이거 네.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부분이 네. 그냥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숫자로 봤을 때 걱정이 좀 됐던 거죠. 약간의 걱정이 망한다. 된다. 나을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약간의 걱정된다. 많이 깔았어요. 네. 지난 시간에 기대되는 선수를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계속 걱정되는 선수는 계속 앞에 소위 말하는 니주를 계속 가시네. 네, 네, 자 발표하시죠. 케니 로젠버그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기대되는 그렇죠. 선수로 이제 키움. 생각을 했었는데 키움의 이창섭 위원은 반대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키움이 로젠버그 내려온 이유는 예상이 돼요. 안정적이죠. 이 선수 뭐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경기 나오진 않았지만 통산 ERA도 메이저리그에서 4.66. 올해도 뭐 이제 PCL이었는데 PCL은 이제 타자가 훨씬 더 유리한 리그죠. 트리플 A에서 21경기 나와서 이제 9승 7패 ERA 4.21. 굉장히 뭐 안정적이죠. 네. 제구도 괜찮고 뭐 로테이션 지키면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투수인데 근데 숫자를 보면은 네. 좀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게 불안? FIP죠. FIP. FIP가 5.9입니다. 이게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그렇죠. 네. 예. 투수가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볼넷, 탈삼진, 맞습니다. 피홈런만 이제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투수 개인력이 확 떨어진다 이건 아닌데 PCL이다 보니까. 근데 PCL 투수 8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서는 ERA하고 FIP의 차이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개인 능력 선수가 때문에. 평가가 그 미국에서의 평가가 제구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구질을 던진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피홈런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네. PCL 특성상 네. 9이닝당 피홈런 수가 올해 이제 1.95였어요. 거기가 이게 두 개네. 리그 네 번째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이제 고척이죠. 고척을 네. 쓰니까. 고척을 쓰니까. 고척은 뭐 사실 뭐 KBO 리그 구장 가운데 홈런 개수가 한 두세 번째로 이제 적은 구장이 홈런 치기 어려운 그렇죠. 구장이죠. 어려운 구장이죠. 아, 네. 그런 어떤 그 혜택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심의 평균 구속이 89.9마일 나왔습니다. 트리플 A에서. 이게 144.7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이 KBO 리그에서는 거의 평균에 해당하는 그러네요. 이제 숫자라서 네. 사실 뭐 구속으로 이 선수가 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이 선수 준비가 체인지업이었어요. 근데 트리플 A에서 체인지업 피한 타율이 2할 4푼, 피장 타율이 5할 5푼 1이었습니다. 근데 체인지업은 주로 이제 우타자에게 우타자에게. 던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이 들어갔을 때 피한 타율이 2할 5푼, 피장 타율이 5할 6푼 7리로 더 나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체인지업도 결국에는 이 선수의 주무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우타자에게. 그러면 관건은 이 선수는 커터다. 커터로 이제 통해서 타구의 질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커터를 던졌을 때 우타자 상대 피한 타율이 2할 6푼 7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타구의 질이 워낙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계산했을 때 이제 기대 피한 타율이 1할 9푼 5리였습니다. 그래서 커터를 어떻게 구사를 하는지가 이 선수의 키포인트로 보이는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헤이수스하고 후라도 다음으로 들어온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전형적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봐요. 아. 네. 키움의 부분은 외국인 투수가 한 명이고 이제 외국인 타자가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육성을 하겠다. 국내 투수들을. 그러면 이 선수가 외국인 투수 유일한 투수인데 유일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위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저는 좀 불안한 투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수,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선수들을 다 이제 영상을 본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케니 로젠버거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폼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네, 폼을 그래서 네. 이닝 수활하기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폼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근데 또 그 최근에는 이제 예전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좌투수가 좌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많이 안 던지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선수는 리그가 이제 좌타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워낙 많은 성적을 또 내고 좋은 성적을 내는 좌타자들이 많은데 좌타자를 상대로 또 체인지업을 잘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저는 이창섭 위원과 약간 반대로 이 선수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약간은 저는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 기대치가 약간 이런 높지 느낌이 않잖아요,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로젠버그는 어쨌든 꾸준하게 선발진을 지켜주면서 이제 나오면서 사실 뭐 2점대 이하리를 바란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선수한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기대치를 충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키움이 외국인 투수 한 명을 쓰는데 그렇죠. 예, 과연 이 선수가 후라도와 헤이수스의 빈자리를 다 메울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네. 방송원 의원이 앞서 이제 그 던지는 게 되게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던지는 거 봤고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경기에서 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가지고 있는 구정도 이제 포심이 이제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그 구정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네. 체인지업, 커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넘어갔을 때 저는 좀 이게 파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럼 로젠버그 이제 꼽으셨고 두 번째로 어떤 선수 꼽으십니까? 아 이게 여기부터 좀 약간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제 깔고 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팀들을 이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야구라를 위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 10개 구단 팀 팬분들이 모두 다 이제 보시는 그럼요. 채널이고 영상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다양한 팀들의 선수를 뽑고자 해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의 폰세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이야, 폰세? 코디 네. 폰세 선수를 이 선수 꼽으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KBO 리그에서 옛날부터 탐을 많이 냈던 투수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도 사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엄청 그렇죠. 네. 또 아마 그 일본 구단에서도 이제 잘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맞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예. 이제 이 선수는 이제 9위죠. 네. 포심의 구속이 평균 구속이 이제 151.8km입니다. 와. 이거는 뭐 KBO 리그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압도적인. 또 깔고 시작. 비교적인. 일단은 좋은 것부터 얘기해놓고 하나 팬분들 그래도 진짜, 저지르구나. 이 선수의 최대 고점은 리그 에이스입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일본 리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60이닝 이상 던지는 투수 가운데 평균 구속 150km 이상인 투수가 10명이에요. 일본 리그에서도 구속으로는 그렇죠. 상위권에 있는 투수를 네. 하나 이겼다 드리고. 이 정도면 사실 일본 리그에서는 최상위급입니다. 그렇죠. 최상위급이에요. 최상위급이에요. 구속만 따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커터, 커브,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프리터까지 굉장히 좀 레퍼토리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일본에서 좀 성적이 저조하더라고요. 15게임 나와서 3승 6패, ERA가 6.72, 피안 타율이 3할 3푼 1이었습니다. 이게 내준 타구들의 이제 그 성격도 좀 좋지 않았던 게 뜬공 비중이 49.1%, 이 강한 타구 비중이 36.7%로 다 높은 편이었어요. 일본 리그에서는. 네. 근데 9위는 갖고 있는데 약간 가운데 쪽에 몰린다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타자가 치기 좋은 코스로 그렇죠. 들어간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폰세의 가장 절대적인 매력이 이 큰 키에서 내리 꽂는 그 포심인데, 네. 포심의 가치, 우정 가치가 60인 이상 던지는 투수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이게 포심 구정 가치가 마이너스 13.6. 그러니까 MPB 기준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KBO 사람들이 이 151을 칠 수 있는지가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올해 딱히 부상이 없었는데 2군에서 많이 머물렀더라고요. 11게임 나서 ERA가 2.25였는데 저는 이 2군 성적은 얼마나 의미를 좀 둬야 되는지는 좀 미지수라서 좀 배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심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점 정말 높게 봅니다. 아마 김경문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선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수들 어떤 그 본인의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선수는 좀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첫 번째가 아마 구속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김경문 좋아할 감독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제 포심을 내세워야 되고 이제 한국에서도 포심을 이제 앞세워야 되는 투수인데 일본에서 포심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 뭐 일본 리그지만 이거는 그리고 내구성 문제가 항상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투수거든요. 잠부상이 좀 많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많고 올해 이제 도합 이제 1, 2군에서 127이닝을 던졌는데 이게 이 정도로 던진 게 한 시즌에 2017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와, 처음이었구나. 진짜 오랜만이구나. 근데 이제 장성호 의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9위를 앞세우는 투수가 내구성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른 볼도 던지는 그렇죠. 투수는 미국에서도 많이 다치니까. 예, 많이 다치니까. 예. 그래서 잘 풀리면 정말 뭐 리그 최정상급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100만 달러잖아요. 네. 100만 달러를 채우고 데리고 온 투기 때문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박수가 걸려 있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외국인 선수 얘기할 때 미국 성적, 이제 미국 커리어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아시아를 겪고 넘어온 선수들을 장점이죠. 굉장히 높게 네. 평가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뷰캐넌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 저도 그래서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네. 좋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일본에서 좋지 않았다 KBO 리그 넘어온 투수가 엔스였어요. 근데 엔스도 빠른 공의 구위가 좋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근데 그 빠른 공의 구위가 KBO 리그에 갔을 때 그렇게까지 뭐 툭출나다 이건 맞아요. 아니었었어요. 예. 그리고 KBO 리그 타자들이 이제 외국인 투수가 이제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98년부터 들어왔으니까. KBO 리그 타자들이 약간 테크닉이 떨어지지 빠른 공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잘 쳐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공도 엄청 빨라야지. 잘 치는 타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치는 빠른 공을 잘 치는 타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위가 좋으려면 진짜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그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제 제 선택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일본 리그잖아요. 일본 네. 리그. 일본 리그는 어쨌든 NPB는 우리보다 이제 한 수 위에요. 네. 예, 수준이 이제 한 단계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일본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떨어진 거는 새 시즌을 어떻게 뛰었기 때문에 노출이 됐다. KBO 리그에서 첫 해에서 아프지만 않으면 이 선수는 분명히 뭐 하나 이글스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팬들을 상당히 의식한 마지막 멘트는 예. 그죠? 근데 이제 불안한 요인은 제가 이제 이런 숫자로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포심의 구종 가치가 일본에서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되는 선수 누굴까요? NC의 로건 앨런입니다. 저는 오히려 뭐 라일리는 딱히 뭐 라인 톰슨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요 선수가 이제 그 카이라트 선수가 이제 네, 재계약이 그렇죠. 안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뽑은 늦게 그렇죠, 늦게 그렇죠. 뽑은 가장 좀 외국인 늦게 합류했던 네. 투수였죠. 저는 네네.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봤던 투수입니다. 로건 앨런. 네, 5년 동안 뛰었었고 이제 통산 46게임 나와서 ERA가 5.79. 올해도 뭐 디백스에서 12게임 나와서 ERA가 5.46. 근데 메이저리그 성적은 이제 차치해도 되는 게 KBO 리그에서 이 성적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트리플 A나 마이너리그 성적을 좀 중시하는 편인데 로건을 올해 트리플 A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PCL 리그 했는데 20게임 나와서 6승 3패, ERA가 5.2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63이었어요. 그냥 일단 내보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구가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9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세 번째로 좋지 않았던 게 FIP가 또 5.14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PCL에서도 로건 앨런은 이제 좋은 퀄리티의 투수는 아니었다. WHIP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자 진루를 좀 많이 시키는 선수들을 보면 특히 이제 PCL 리그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두 개잖아요. 제구가 안 되느냐. 그렇죠. 아니 타자를 무서워하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두 개가 모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PCL 리그가 타자가 워낙 사실 그 뛰어난 리그지만 KBO 리그는 그 리그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좀 약간 뭐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만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좀 제구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제구 문제라고 봐요. 네, 근데 제구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리플 A에서도 포심의 평균 구속도 90.4마일 나왔어요.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뭐 이게 구속으로 이 선수가 뭐 진짜 뭐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KBO에 있는 ABS를 활용해서도 한가운데로 던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은 이건 ABS의 어떤 이 선수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이 구위 가지고. 근데 제구가 불안한 투수가.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무기가 돼야 할 공들의 성적이 다 안 좋았어요. 포심의 피안타율도 2할 9푼 5리였고 이건 트리플 A 성적입니다. 네. 피장타율도 4할 4푼 8리. 커터도 올해 트리플 A에서 피안타율이 3할 9푼, 피장타율이 6할 4푼 9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이 돼야 할 스플리터도 피안타율이 2할 7푼이었고 피장타율이 4할 1푼 9리였어요. 이거는 스플리터조차도 그렇게 터커 높다고. 데이비슨의 스플리터와 비교했을 때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결국 터커 데이비스하고 아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롯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 비슷한 사이즈가 되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뭐 3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낌이. 그리고 스위퍼도 이 선수가 이제 주로 던지는 공 중에 하나인데 예. 피안타율이 2할 6푼, 6리, 피장타율이 5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던지는 구종들이 많이 다 보는 이제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이제 기대되는 선수에는 넣기가 힘들었었고 이제 기대와 불안 이 두 부를 봤을 때는 불안 선수로 꼽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즌 마지막 13게임 성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ERA가 6.27이었습니다. 피안타율이 3할 3푼 1이었고 POPS가 0.950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 메이저리그 커리어 고려하면은 트리플 A에서는 이제 갈수록 좀 해답을 찾아야 되는 선수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를 노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러면 뭐 카이라트 선수가 지금 빠진 게 그렇죠. HI로서는 좀 네. 엄청난 큰 타격이 근데 이게 늦게
결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좀 기다렸죠. 늦게, 예. 그런 것 같아요. 늦게 저도. 선택하다 보니까 100만 달러 꽉 채우면서도 숫자 수가 별로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치,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늦은 거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일단 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선수들이 저는 많아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장성호 위원 말대로 하트를 대신해야 될 100만 달러 그렇죠. 투수인데 근데 현재 폼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안한 선수에 안 넣을 수는 없었어요. 네.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라일리 톰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파워 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분이 최근, 좋아요. 네. 네. 최근 트렌드하고 좀 맞는 투수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NC 다이노스는 지금 송명규 선수 입대했죠. 그렇죠. 이재학 선수 그리고 구창모 선수가 내년 뭐 후반기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신민혁 선수도 팔꿈치 저기 뼈쪽을 수술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수가 진짜 중요한 팀이에요. 저는 네. NC 다이너스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는 스카우트라고 봐요. 근데 로건 앨런 사실 메이저리그 팬들이 되게 익숙한 선수거든요. 근데 오. 익숙한데 이제 지금 로건 앨런을 떠올렸을 때 클리블랜드에 또 로건 앨런이 있습니다. 그 선수를 떠올리지 이 선수를 떠올리진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트리플 A에 내려가서도 이런 성적을 찍었는데 데리고 왔다?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카이라트를 아마 끝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카이라트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일찌감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접으면 조금 빠른 그 템포로 지금보다는 나은 저는 투수를 그래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알지 못하지만 NC 다이너스가 궁금한 부분이 카이라트에 대한 미련을 빨리 잡았으면 과연 그때도 선택지가 로건 앨런이었을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에는 로건 네. 앨런은 이제 차선책인데 네. 플랜 B라고 봐야 되는데 그 플랜 B로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 딱 부임을 한 다음에 임선단 감독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기사로 이제 접한 건데 FA 뭐 어떻게 해드릴까? 첫 번째는 카이라트라고 했어요. 카이라트의 재계약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호준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FA를 데려온 거 굉장히 좋죠. 팀 성적이 뭐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카이라트의 잔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호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야 될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가 근데 생긴 이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카이라트가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는 메이저리그가 지금 선발 투수들이 일단 금갑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카이라트도 분명히 뭐 계약 맺고 갈 것 같은데 카이라트는 잡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NC 외국인 선수 이렇게 뽑는 거 보면 참 잘 뽑아요. 잘 뽑아요. 진짜 잘 야, 뽑는데 이게 제 또 패착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NC는 네. 그 정도로 외국인 그렇죠. 선수 보는 안목이 엄청나게 맞아요. 뛰어난 저보다 훨씬 네. 높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케니 로젠버그를 이제 이창섭 위원은 조금 위험하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냥 키움의 스카우트들을 키움 보는 잘 거예요. 뽑아요. 키움은 진짜 키움이랑 잘 NC 스카우트를 네. 잘 뽑잖아요. 잘 뽑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팀이 두 팀이 외국인 선수들을 정말 잘 뽑습니다. 근데 요새 다 잘 뽑아요. 네? 요즘은 다 잘 뽑아요. 근데. 잘 뽑는데 네, 다잘 그 뽑아요. 중에서도 특출나게 잘 뽑는 예전부터 잘 뽑았어요. 네. 두 팀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실패율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율이 적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창섭 위원하고 저하고 어떤 그 기록적이라든가 스카우트 리포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NC 다이노스 내에서 보는 이 로건 앨런 선수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더 훨씬 나은 안목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못 보는 걸 NC는 봤겠죠. 그렇죠. 봐야만 하고. 그렇죠. 그걸 안 봤더라면 이거는 좀 위험한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NC 다이노스 팬들은 믿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의 걱정되는 선수까지 뽑아왔는데 혹시 이 선수 좀 걱정되는 선수 혹시 하나 더 한 선수 정도 더 있을까요? 저는 사실 미치 화이트 선수도 그렇게 큰 믿음을 저는 원래 미치 화이트도 고민했었어요. SSG의 네. 미치 화이트.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믿음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네. 치리노스 선수 뭐 치는 좀 팔꿈치, 어디가 좀 안 좋다는 메디컬이 얘기가 좀 안 좋았죠. 치리노스 항상 팔꿈치에 문제 있었어요. 아.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팔꿈치에 뭐가 나왔거든요. LG 트윈스의 시리노스. 그렇죠. 근데 올해 치리노스 좀 많이 던졌죠. 근데 그 선수는 저는 이제 굳이 안 넣은 이유는 안 아프면 이 선수도 충분히 LG에서는 이제 상위 선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스플리터가 워낙 좋으니까. 슬라이드 스플리터가 메이저리그에서 상급인데 KBO 리그에서는 더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수도 폰세랑 비슷한데 저는 폰세와 미치 화이트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둘 중에 누굴 넣어야 되나. 근데 미치 화이트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어떤 그 구위가 있었고 그리고 커터를 올해 이제 장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SSG 그 랜더스 필드에서는 피홈런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네. 미치 화이트의 문제도 내구성이에요. 많이 아팠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아팠고 이제 부상이 이제 많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폰세의 일본 기록이 좀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본 리그도 본다 제가.
이 기록을. MPB까지 다 섭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거 기록 보고 있으니까는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새롭게 이제 온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임밸류도 굉장히 근데 진짜 높고. 다 네임밸류가 높아요. 네. 좀 내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의 그 어떤 그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KBO 리그를 바라보는 이제 위상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사실 높아졌다고 좀 봐야 될 것 달라졌어요. 같고, 왜냐면 네. 역수출도 굉장히 지금 그럼요. 많은 데다가 근데 저는 이렇게 외국인 선수 막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기대되는 선수는 사실상 에스테반 플로리오 선수예요. 제일 기대되는 상하이 선수. 야수. 이 선수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제일 좋은 궁금한 거-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야 과연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거기서 정확성까지 붙으면 네. 거의 공수주에서 진짜 뛰어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플로리얼을 이제 넣었다고 했으면 저는 기대와 불안 다 넣었을 겁니다. 아 양쪽 다. 네. 양쪽 다. 그러니까 진짜 기대되는 부분도 그 분명히 있고. 최근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플레이어. 오. 공수주가 이제 어쨌든 뒷받침이 되고 있는 선수고 수비 좋고 하나가 워낙 외야 수비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비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능력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야키스의 최고 유망주 출신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발이 빠릅니다. 수비 범위가 진짜 네, 넓다고. 나가면 뛰어요. 어쨌든 네. 나가면 뛰기 때문에 근데 나가면 뛰는 게 중요한 거는 성공 아니거든요. 네. 출루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볼 잘 봅니다. 맞아요.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이 타석당 높더라고요. 볼넷률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이제 굳이 안 넣은 이유는 약점은 분명히 컨택트가 있지만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ABS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했을 때 활약을 했을 때는 이 ABS에서 비롯되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 선수한테는. 그래서 저는 넣었으면 기대와 불안에 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저는. 저도 진짜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피치클락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는 적용이 안 되지만 네. 피치클락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주주한테 유리할 수 유리하죠, 있거든요. 유리하죠. 그러면 워낙 잘 뛰는 선수고 또 도루도 미국에서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KBO 리그는 아무래도 미국 포스트들보다는 송구 능력이 분명히 그럼요. 떨어지고 예. 분명히 그 도루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그런 것들을 요 조수행 선수라든가 정수비 선수라든가 황선미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단 입증했죠.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가 과연 진짜 말 그대로 타율만 조금 높이게 되면 원래 이제 공을 또 잘 보는 선수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제 몇 개의 도루를 또 이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네, 진짜 되게 매력이 많은 선수예요. 저는. 네, 저는 그래서 플로리얼은 진짜 아마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장 궁금한 선수가 아닌가. 맞아요. 아, 두 분이 또 이 투수 하나 쪽에 폰세와 플로리얼 이 타자까지 야 기대되는 선수로 얘기를 그렇죠. 좀 해주셨고. 아, 뭐 살벌하죠 토크. 야 근데 네. 확실히 그동안에 저희 둘이 했을 때와 우리 이창섭 위원을 모셨을 때 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야, 괜찮았나요? 이거 매년 이거 너는 보증수표야.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럼. 아니 이게 조금만 그 기대했던 바가 충족이 이게 안 되면 네. 전화 와요. 아시잖아요. 알죠. 네, 전화 받기 싫거든요, 사실은. 아, 네. 야 근데 아니 근데 예카 시절에도 네네. 진짜 그 이창섭의 데스노트 할 때 네. 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야. 왜냐면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많을 때는 네. 무조건 그 외국인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뭐 탑티어니. 아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빠져들 아, 수밖에 근데 없는. 그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평가는 아니에요. 그냥 소개입니다. 소개. 네. 그러니까 소개. 이 선수가 이런 이제 스타일이고 맞아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개를 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제가 뭐 이 선수가 뭐 성공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망할 것 같다 그랬어. 근데 제가 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워스트 뭐 불안한 선수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이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아니에요. 그렇죠. 장성호 위원도 아시겠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처럼 이 선수들이 이제 잘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럼요. 뭐 제 일신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아프고 잘 해주면은 KBO 리그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제가 이걸 그리고 틀리가면 다 틀려야 돼요. 그렇죠. 애매하게 뭐 한 명 맞추고 한 명만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다 어긋나 버려야 사람들이 야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지. 방송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야구를 찍었지만 예. 맞힐 거면 그냥 다 맞히고 틀릴 거면 그냥 아예 다 틀려버리자. 예. 근데 저는 후자죠. 바라는 건. 예. 그럼 제가 뭐 야알못이가 놀림 당하는 아니, 거는 뭐 옛날부터 놀림 당한 거고. 아니 다 맞히든 다 틀리시든 내년에도 꼭 나와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불러주시면 뭐. 네네. 중간중간에 이제 외국인 선수도 이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때도 이창섭 위원 불러가지고 네, 네. 대화 나누면 참 제가 봤을 때 유익한 정보를 아, 아마 전달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불러주시면 제가 네. 언제든지 뭐 도움이 아. 된다면요. 네.
아 오늘 뭐 네, 최고의 그 해설이었던 것 같고 더 그 많은 이야기들은 외국인 선수는 특별히 또 21세기 야구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는 한 명 한 명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정말 저희는 수박 겉핥기 네. 정도로 네. 살짝 말씀드렸다는 거 이게 말씀드리면서 전공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구 활동에서 2시간 통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해서 함께했던 기대되는 선수 그리고 걱정되는 외국인 선수를 함께했습니다. 이창섭 해설위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저희는- 아마 야구를 팬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제가 뭐 좀 이 외국인 선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섭외해 주신 우리 장순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창섭 위원이 원래 저 진관내동 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은평구 쪽으로 이사 왔어요. 집이랑 좀 가까워졌습니다. 네. 네, 저 몰랐어요, 근데 이사 온 줄.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에, 몇 번을 말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자주 좀 모시고 또 매기고 네, 이거 불러내면 됩니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구라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